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고 계산만 해도 엄청 비쌀 것 같고 설렌다. 우주선 같은 유려한 곡면 전체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수 있는 파사드, 미술계 인싸들한테는 이 전시가 인기더라고요. 난 동으로 만든 금속공예인 줄 알았잖아. 세상에 나무였어요. 9월 4일부터 키아프리즈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에 아트페어만 보고 오면 바보. 주변에 좋은 전시들이 더 많다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트위크의 주요 전시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취향부터 삼성문화재단이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니콜라스 파티의 대규모 개인전이 개막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파티는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는데 파스텔이라는 게 문지르면 지워지고 오래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니콜라스 파티 작품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린 거 88억 원. 전시 제목이 더스트인데 그 먼지가 되어 사라질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는 게 또 예술의 힘이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상설 작품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리조트 전체에 3,000여 점 이상의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데미안 허스트며 제프 쿤스, 쿠사마 야요이 같은 작가들의 거대한 작품들이 있는 곳인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조시 스펄링이라는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빅뱅의 지드래곤은 뭘로 유명하다? 컬렉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드래곤 본인도 컬렉터이고 퍼렐 윌리엄스도 작품을 좋아하는데 아예 작정하고 온라인 미술 거래 플랫폼인 주피터라는 걸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둘이 같이 디제잉 파티도 하고 작품도 선보이는 그런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전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지역별로 나누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일단 한남지구, 맨 먼저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앨름 그린 앤 드라그셋 작가 듀오의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감시자라는 조각 형태의 설치 작품도 있고 42평짜리 집 한 채를 안에 넣는다거나 이게 미술인가요 싶지만 그런 개념 전체가 색다른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이 관객의 반응까지도 작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 가서 앨름 그린 앤 드라그셋만 보고 오면 그것도 또 바보. 왜냐면 여기서 가고시안 전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유명 외국계 화랑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 들어온 곳 가고시안과 하우저 앤 월스 정도가 있는데 이 가고시안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팝업 전시를 개최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안에 있는 캐비닛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데릭 애덤스의 전시를 엽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이니까 개고시안이 선택한 작가는 어떨까 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남지구에 퀸 오브 더 퀸 리움 미술관 아니카 이의 개인전을 마련했습니다. 아니카 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인데 휴고보스 예술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었고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는 대규모 개인전을 열면서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가가 생명과 유기체, 냄새, 별의별 걸 다 작품으로 끌어들이는데 예술과 기술 그리고 기술과 감각 모든 걸 뒤섞는 신기한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술 재료가 아닌 것을 재료 삼아 작업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사람들도 과학자, 조향사 아주 다양한데 이번에 어떤 신작 나왔을지 기대됩니다. 리움에서 이태원로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카드가 운영하는 바이닐 앤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이자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또 친숙한 츠타야 서점. 츠타야 서점을 만든 Culture Convenience Club CCC가 서울 최초로 쇼케이스를 엽니다. 일종의 전시 같은 건데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전시로 한정 짓지 않고 쇼케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코에이나와 작가와 나가이 히로시의 작품으로 꾸민 전시도 있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츠타야 서점이 엄선해서 골라놓은 아트북 섹션도 책 큐레이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술계 인싸들한테는 이 전시가 인기더라고요. 짧게 하니까 서둘러 가셔야 됩니다. 현대카드 바이닐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페이스 갤러리가 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 아주 유명한 미국계 글로벌 갤러리죠. 마크로스코와 이유환의 2인전이 열립니다. 마크로스코는 잘 아시듯이 생면추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이유환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점 시리즈, 선 시리즈 그리고 조응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응에 이어 커다란 점 하나만 툭
찍어 놓는 다이얼로그 시리즈가 최근에 들어서는 컬러풀한 다른 색깔들과 함께 섞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유한의 다이얼로그와 마크로스코의 생면 추상이 어우러지는 것,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고 계산만 해도 엄청 비쌀 것 같고 설렌다. 이태원 한남지구의 대표적인 갤러리 리만 머핀 갤러리, 여기서는 라리 워드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리만 머핀 갤러리는 1996년에 문을 연 라셸 리만과 데이비드 머핀이 함께 만든 뉴욕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글로벌 화랑으로 입지를 넓혔거든요. 대표적인 작가가 이불, 서도호, 그리고 서세옥, 성능경 작가까지 리만 머핀 소속인데, 이 라리 워드라는 작가는 인종 문제, 인권 문제, 다양한 주제를 아우릅니다. 2018년에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립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화랑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오스트리아계의 타데우스 로팍 대표가 운영하는 갤러리인데요. 이번에 전시하는 작가는 션 스컬리, 추상 화가인데 수평의 선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긋는 과정인데 의미 없고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숨겨 놓습니다. 타데우스 로팍에서는 또 한 명의 거장 게오르그 바셀리치의 전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바셀리치는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높고 국내에서는 아트페어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눈여겨보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그린 회화로 유명한 바셀리치의 작품도 타데우스 로팍 전시를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남 지구에 새로운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디뮤지엄으로 유명했고 한화 손해보험의 한남 사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곳에서 한남살롱이라는 여러 가지 전시들이 한 번에 열리니까 거기도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아트위크 중에는 대형 경매회사들이 특별전을 꾸미는데, 소더비가 올해는 여기에서 전시를 보여줍니다. 소더비 협업 전시는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여성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대표 주자로 내세웠는데, 프리다 칼로, 레오노라 캐링턴, 레메디오스 바로 같은 7명의 여성 작가가 남긴 주요 작품 16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살롱 한남에서는 전체적으로 5개의 전시가 열리는데, 일단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휘트니 미술관 출신 큐레이터 크리스토퍼 류와 콜 에이커스, 그리고 일상자연이라는 전시가 그룹전으로 열리고요.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스피커 조각가가 있어. 스피커를 진짜 손으로 만든대. 사운드 전문가인 데본 턴불. 데본 턴불은 영국의 유명한 화랑인 리슨 갤러리 전속 작가이고,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했던 전시로 미국에서 시끌벅적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스피커도 볼 수 있고 소리도 경험할 수 있고 DJ 음악까지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라호텔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조현화랑 서울. 조현화랑은 오래된 갤러리이고 부산에만 또 전시장을 두세 곳씩 운영하는 곳인데요. 조현화랑 서울 갤러리 격인 이 신라호텔 전시장에서는 수채 화가로 유명한 이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전 중이기도 해서 관심들 많으실 텐데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조금 더 가면 또 뭐가 있냐면, 파라다이스 아트랩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집, 원래 그 집 이름이 원래 집이야. 그 집을 전시 공간으로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연구와 기술 접목으로 인한 신작 개발이 쉽지가 않은데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이 미디어 아트 작가들을 후원합니다. 조금 어둑어둑한 저녁에 가면 미디어 파사드도 볼 수 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장충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DDP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 같은 유려한 곡면 전체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수 있는 파사드, 일종의 스크린처럼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하는 서울 라이트가 열리는데, 올해는 김환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9월 8일까지만 열립니다. 김환기가 주인공이라서 살아남은 그림들을 쓴 저도 토크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장충동 지나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왔더니 조금만 더 가면 을지로잖아. 을지로는 올해 프리즈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을지로 나이트, 대규모 파티를 열었었고, 식상하지 않은 한국의 작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찾아다니는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힙지로의 그 열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까지 왔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삼청지구로 넘어갑니다. 삼청동의 왕이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초대형 아시아 여성미술 전시가 열립니다.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미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11개 나라에서 60여 명 작가들의, 특히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총 출동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미술계의 중요한 화두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소외됐던 여성 이런 문제들이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여성 작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번 전시는 알차게 오랫동안 기획한 전시답게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야외 행사들도 하는데 김치앤칩스는 김치 손미미, 칩스 엘리엇 우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김치앤칩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협업하는 작가 듀오인데 야외 설치 작업인 또 다른 달이라는 것을 미술관 마당에서 보여줍니다. 이 작가들이 미디어 아트로는 꽤 유명한 분들입니다. 미디어 아트 제일 유명한 미술관 독일 ZKM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작가들이 어떻게 또 다른 달을 그려내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트선제센터도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립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서도우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도우 작가는 야들야들한 천으로 만든 아주 섬세함이 살아있는 그 집 작업 그걸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재밌는 거 훨씬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공인들이라고 해서 위대한 인물은 우리가 동상을 만들잖아요. 그 동상은 큰 좌대 위에 올려지는데 누군가 올려진 좌대가 있기 전에 그 사람을 떠받들던 이름 모를 수많은 노력들이 있잖아. 작은 사람들이 좌대를 떠받치고 있는 그 작품이 원래는 멈추어 있는 작품이었는데 작가가 기술력을 더해서 좌대를 받치고 있는 찌끄만한 사람들이 막 움직여. 그래서 서도우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아트선제센터. 또 아트선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송원 아트센터에서는 경매회사 필립스의 기획전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명품 브랜드 샤넬과 예올 공예재단이 협력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장인 북촌 예올가에서 열리는데 자 공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 공예박물관 서울시가 공예박물관과 함께 유리지 공예상을 제정했습니다. 유리지는 잘 알려진 화가 유영국의 큰딸이고 초창기 개척적인 금속 공예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 유리지의 업적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유리지 공예상이 유족들의 기부금까지 더해져서 제정될 수 있었는데요. 올해 첫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작업들이 많은데 그 수상작 전시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작가 작품이 이렇게 생긴 청동 색깔의 그릇인데 난 동으로 만든 금속 공예인 줄 알았잖아. 세상에 나무였어요. 나무는 얇게 깎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나무를 나이테가 그대로 살아있게 얇게 깎았고 오칠을 수없이 반복했고 굽기까지 했습니다.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구워? 나무를 가마에 구웠다니까? 꼭 가서 보십시오. 자, 유리지 공예상이 마침 열리고 있는데 아버지 유영국 선생님의 전시가 열립니다. PKM 갤러리에서 10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PKM 옆에는 뭐가 있지? 바라캇 갤러리가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고미술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갤러리인데 바라캇 컨템퍼러리라는 이름으로 현대미술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김성환, 정서영 쟁쟁한 작가들을 전속으로 두고 있는데 색다른 전시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등잔빛이 어두워가지고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울시 공예박물관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송현광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지라고는 하는데 서울 아트위크를 맞아서 서울 조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맹재용 큐레이터가 경계 없이 낯설게라는 제목으로 젊은 조각가들과 함께 그룹전을 열었는데 작품들이 꽤 근사합니다. 공간에 활력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국제갤러리에서는 이번에 함경화 작가의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유령 그리고 지도라는 이름인데 함경화 작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걸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 그리고 그 옆에 갤러리 현대에서는 원로 조각가 존 배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가 모처럼 서울 전시를 열었습니다. 또 거기 조금 옆에 가면은 갤러리 현대의 구관격인 현대 화랑 자리에서는 갤러리 현대와 LA 화랑인 커먼웰스 앤 카운실이 협력해서 기획한 전시가 있는데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았는데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기보다는 해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은 작가들을 고루 이제 선보입니다. 오인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고 연세 지긋하시지만 프레시한 작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고제 갤러리에서는 지금 엄정순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광주 비엔날레 때 맹인이 손으로 더듬어 만든 코끼리 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엄정순 작가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당이 시오타 치하루,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세 나라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다녀왔던 레픽 아나돌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새로 개관한 미디어 아트 특화된 전시공간 푸투라 서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청동 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용산에서 장충동 갔듯이 경복궁만 가로지르면 서촌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넘어가면 인디프레스 갤러리라고 경복궁 영추문 바로 건너편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면을 정말 고르셔스하게 다루는 작가 홍수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아트스페이스 3이라고 지하에 있는 갤러리에서는 최상철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최상철 작가 아주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작업을 하는데 돌에 까만색 물감을 묻혀서 그 돌을 굴려서 작업하는 작가. 근데 굴릴 때 한 번만 굴리는 게 아니라 꼭 1000번을 굴려요. 돌 한 번 구르고 근데 이 돌이 이렇게 드르륵 구르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렇게 판을 움직이기 때문에 돌이 팅팅팅 튕겨서 몸에 묻어있는 물감이 다 지워질 때까지를 한 번으로 치고 그걸 1000번을 굴리는 작가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잖아. 맞은편 갤러리 시몬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상당히 사회적이고 냉철한 주제들까지 아우르는 작가 이창원 작가의 개인전이 또 한창입니다. 서촌만 하더라도 또 많은데 더하면 우리 PD님 힘드실 것 같으니까 요만큼. 청담동 일대에는 화랑들이 그리고 전시들이 쏠쏠하게 있었는데 의외로 강북에 비해서 미술관이 좀 적은 편이죠. 이런 강남의 미술관으로 입지를 공고하게 만든 송은 있습니다. 송은에서는 이번에 피노 컬렉션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부터 구찌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를 여러 개 발렌시아가까지 소장한 프랑스와 피노 회장의 컬렉션 전시를 열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명품이니까 챙겨볼만 했어요. 그리고 신세계 갤러리 청담이 예전 분더샵 쪽에 있는데 이번에 스털링 루비의 개인전을 기획했습니다. 역시나 쉽게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작품들 모아놨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세계 청담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원앤제이 갤러리가 있어요. 원앤제이 갤러리는 원래 삼청동에 있다가 강담으로 옮겨갔는데 강원구 작가 개인전으로 또 아트피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도산공원 쪽으로 가면은 페로탄 갤러리. 페로탄 갤러리에서는 제이슨 보이드 킨셀라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했습니다. 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화이트 큐브 갤러리. 페로탕은 프랑스계 글로벌 갤러리이고 화이트 큐브는 영국계의 글로벌 화랑입니다. 화이트 큐브에서는 가브리엘 오로치코. 가브리엘 오로치코도 한국에서 몇 번 전시를 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화이트 큐브가 소개하는 전시에서는 또 어떤 독특한 작품 가지고 올지 기대를 모읍니다. 우리가 미술관 갤러리만 봤는데 경매회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산공원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서울옥션과 K옥션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이 이번에 야심차게 커넥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마련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들을 30점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요시토모 나라의 대형 회화 작품이라서 작가 하나만으로도 관심을 끌 법한데 도자 작가 박영숙과 화가 이후한의 협업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고 마침 준비 중인 경매 출품작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과 K옥션도 놓치지 말고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얘기한 전시가 한 100개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자, 크게 지역별로 나눴더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거미줄처럼 촘촘하니까 다 돌아다녀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설명을 한 게 미안하긴 하지만 리스트만 들고 가서 다 다녀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너무 소개할 전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진행했는데 앉는 게 체질이 안 맞아. 이제는 현장 돌아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갑시다.